형사재판에서 제가 정확히 따져야 될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하신 기억은 나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네. 아니 그래서 이번에 네. 이 수사 2단이 구성될 예정이라는 것을 증인이 알고 있었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습니까? 네. 여인원 사령관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부대원을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청하는 시간이 아까울 만큼 전 방첩사령관 여인영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서 많이 거론한 것이 여인영의 검찰 진술서와 재판에서의 증언이었습니다. 핵심 증인으로 채택되어 나왔지만 쓸만한 증언이 없는 상태에서 여인영의 검찰 진술서와 재판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느냐는 재판관들에게 중요했나 봅니다. 재판관들은 검찰 진술서와 재판 기록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여인영에게 본인 의사에 맞추어 검찰 조서가 작성되었는지를 묻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꾸 진술 조서가 언급이 되어서 정인께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셨잖아요. 네. 그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뭐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마칠 무렵에 조서 내용을 쭉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그 서명 날인하셨습니까? 조서 내용을 보고 서명 날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러나 뭐 제가 이 법률적인 뭐 지식이 어찌 재판장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다만 형사재판의 중요한 피고인으로서 뭐 이게 법률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재판장님이 확인하고자 싶은 거는 그때 이제 검찰에서 진술하신 게 있어요. 서명 날인을 하신 건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도 입회를 했죠. 네. 그리고 당시에 사실대로 말했고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까? 그 왜곡돼 있었습니까? 요 검찰에서 진술을 4번인가 하실 때 그 진술이 본인이 그대로 사실대로 얘기를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본인이. 예, 나름 뭐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증거 채택하는 거는 정인한테 불리한 그 재판 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재판에 증거를 쓸 수 있나를 물어보는 거고요. 정인이 뭐 어떻게 대답하든 저희들이 별도로 판단할 수 있지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그때 내가 말한 게 다 진실이다 아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그게 아니라 본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었느냐, 그 다음에 그걸 확인하고 또 변호인도 입회하고 그것만 문제 삼는 겁니다. 제가 뭐 자꾸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뭐 지식의 부족함이 자꾸 나오는데 만약에 재판장님 괜찮으시면 제 변호인에게 물어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상의를 하십시오. 지금. 상의를 해도 되나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저 변호인 조력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당시에 그 뭐 제한된 그런 상황 하에서 나름대로 제가 성실하게 답변했고 뭐 어느 정도 그대로 기록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정영식 재판관님, 예, 하시죠. 뭐 진술을 대부분 거부하시고 이러니까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연수원 그리고 여기에 병력을 출동시킨 거는 맞죠?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꽃에도 병력을 출동시킨 게 맞죠? 병력은 출동시켰지만 그 행위의 결과는 그 근처에도 못 가고 다 돌아왔습니다. 예, 하여튼 출동시킨 게 맞는데 왜 보냈습니까? 왜 보냈냐고요? 예. 저는 이 지시에 따랐습니다. 무슨 지시? 쭉 말씀드린 대로 제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 상관이 누구냐는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 상관은 당연히 장관이시죠. 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갔다. 네. 근데 그 장관의 지시가 뭐 그냥 가라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도 형사 재판에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시를 받아서 간 건 맞는데 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여기서 말하기 곤란하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도 재판관님. 예. 증인은 계엄을 계속해서 반대하셨잖아요. 그 11월 9일 국방부 장관 공관 모임이 있었죠. 9일이요? 11월 9일이 있었고 11월 30일이 있었고 네. 9일자를 물어보는 네. 겁니다. 이제 9일 때 이제 그 김용현 장관이 대통령께서 탄핵이 남발되고 예산이 삭감되니까 어려움이 많아서 비상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장관도 생각이 똑같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증인이 반대했잖아요. 9일이요? 9일. 그 30일 아닙니까? 예. 9일에는 대통령이 왔죠. 나중에 잠깐 들리셨죠. 잠깐 들렸잖아요. 예. 에이펙 출국 전이었으니까. 네. 예. 이제 30일 날 또 이제 그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다시 모였잖아요. 이제 모인 게 아니라 저 혼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하고 증인하고 둘. 다른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서 보고 드리러 들어갔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장관께서 이제 그 김용현 장관이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증인이 막 흥분하면서 반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판관님, 제가 이제 검찰의 진술한 여부도 있지만 네. 정확한 워딩은 이 형사 재판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 그 김용현 장관이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 등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이런 거를 김용현 장관이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앞서 이 청구인 변호사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때 뭐 정확한 워딩보다는 제가 어떤 취지로 이해했는지를 제가 답변을 앞에 드렸습니다. 그 답변 다시 드릴까요? 예, 좀.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 좀 메모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네.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냐고요.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해야 한다고요? 예, 그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느냐? 그 구체적인 워딩은 제가 이 검찰의 진술한 바도 있지만 이 형사 재판에서 이 피고인된 입장에서 정확히 좀 따져보고 싶습니다. 예, 이런 얘기도 혹시 들으셨나요?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초조함이 더해가는 윤석열이 한마디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그거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계엄 지역 내에서의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범죄의 수사 개념이 아니라 저도 방첩사나 사이버사가 투입이 된 줄 알았는데 이 정보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근처에 있으면서 들어가지 못하고 왔다고 하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꽃도 제가 가지 말라고 이제 아마 그게 자기들 그 계획에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하지 마라 그래서 가다가 거기는 이제 중단했을 것이고요. 저나 장관이 생각한 거 이상의 어떤 그 조치를 준비를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방첩사는 이제 합수본으로 나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이제 발령을 이미 받았죠. 그거는. 그런데 합수본부나 계엄사령부가 그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이번에도 역시 지금 뭐 방첩사도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만은 방첩사 본연의 일이 아니고 방첩사가 합수본으로 이제 역할을 맡게 돼서 하는 업무인데 합수본 자체가 지금 방첩사령관이 합수본부장으로 장관에 의해서 임명만 받았지 합수본 자체의 구성이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해제가 됐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엄사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선관위에 왜 가셨냐고 하는 문제는 군인들은 이제 그런
장관의 이런 계엄 선포와 장관의 지시가 있으면 뭐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거였고 실제 아무 어떤 압수 내지는 서버 압수라는 그 하드웨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나 이런 컨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소추 의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잠깐만요. 정의는 돌려보내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요 말만 할 테니까 좀 요 말만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요즘 군대가 어떤 군대인데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따르겠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증인은 군인은 상관의 지시에 무조건 충성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데.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주로 재판정에서 나왔던 가장 강력한 어딩이 아마 체포라는 단어일 겁니다. 근데 제가 듣고 있자니 말한 사람은 있는데 들은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들은 사람은 있는데 또 말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말을 했는지 말을 들었는지 또 이 자리에서는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오늘의 증언들이 또 방송으로 중계가 될 텐데 국민들이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이 심판, 이 법정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늘의 별 따기라는 그 군 장성들이 지금 구속되어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안보상으로나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국가적 큰 손실이 이렇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또 구속되어서 탄핵 심판도 받고 있고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국민들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